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의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 동환입니다. 리조트의 자세한 정보는 기본이고요. 주변 볼거리와 먹거리까지 꼭 필요한 정보들을 폴더별로 정리했으니까요. 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이번 폴더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싱가포르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부산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도시 국가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같은 유명 랜드마크들은 물론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등의 시설들이 모여있는 관광단지 센토사 섬이 있어서 가족여행이나 친구, 연인과 여행하기 좋은 엔터테인먼트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MRT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잘 갖춰져 있는 데다 신용카드, 애플페이, 삼성페이도 사용이 가능하고 깔끔한 도시 환경 덕분에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싱가포르는 연평균 기온이 27도일 정도로 정말 더운 곳이기는 하지만 실내는 냉방을 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얇은 겉옷을 챙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싱가포르의 떠오르는 5성급 리조트인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워낙 유명한 호텔과 리조트들이 많고 후기들도 다양해서 어떤 숙소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분들께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만의 장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리브랜딩을 해서 쾌적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어디를 가도 편리한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맛집 리조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 선택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내 여행 스타일과 숙소 선택 기준, 이 3가지 장점과 잘 맞는다면 적극 추천드릴게요.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는 5성급 리조트로 저가형 숙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싱가포르의 많은 5성급 호텔과 리조트들의 1박 평균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년 9월 하나투어닷컴 기준으로 비수기 1박 약 30만 원 중후반대 가격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센토사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이 있고 지역마다 각기 장점과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일정 중 일부는 시내 쪽 가성비 호텔, 일부는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와 같은 5성급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하나투어 패키지나 에어텔 상품을 이용하시게 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는 싱가포르 남부의 센토사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싱가포르의 고급 호텔과 리조트,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와 같은 테마파크 등이 모여있는 대규모 관광단지로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해수욕이 가능한 아름다운 비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센토사 섬에 가는 방법은 모노레일, 케이블카, 차량, 도보 이동,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만의 장점 첫 번째, 모노레일인 센토사 익스프레스의 정류장 중 하나인 임비아역 바로 맞은편에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동이 정말 편리합니다. 리조트 정문에서 모노레일역까지의 거리가 도보 1, 2분 수준이라는 후기가 정말 많고 실제로도 가깝더라고요. 덕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까지 400m 거리로 도보 5분, 스카이라인 루지까지 450m 거리로 도보 8분으로 센토사 섬 내 어디를 가더라도 편리하고요. 하버프론트에 있는 비보시티 쇼핑몰도 10분 컷이라 좋았습니다. 예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다면 이곳을 기존 이름인 르메르디앙 센토사 리조트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19년 9월 신관인 팔라완 윙의 오픈과 함께 리브랜딩을 진행해 현재의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르메르디앙 시절부터 사용 중인 본관은 식민지 시절 싱가포르 건물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해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새로 생긴 팔라완 윙은 신축답게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친환경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리브랜딩을 통해 기존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도 신규 리조트에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의 이곳저곳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 상품의 기본 객실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프리미어 룸부터 살펴볼게요. 객실 크기는 약 30제곱미터로 1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인 3명까지 한방 사용이 가능하고요. 엑스트라 베드가 1개 들어갈 정도로 객실 넓이는 넉넉한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을 콘셉트로 한 리조트라서
우드톤의 따뜻한 인테리어인 점이 특징이고요. 객실 키 또한 이 콘셉트에 맞춰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객실이 신관에 위치해서 그런지 정말 깔끔해서 좋았어요. 더블 타입은 성인 2명과 아동 1명이 한 번에 사용 가능한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트윈 타입의 경우 싱글 베드 2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욕실은 방 안쪽 침실의 침대 옆에 미닫이 문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고요. 욕조와 샤워기, 기본적인 욕실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객실임에도 욕실에 욕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좋았던 점 중 하나였어요. 참고로 일행이 많은 경우 객실끼리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룸 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100%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날 리조트 상황에 따라 객실 배정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의 큰 즐길거리 중 하나는 바로 수영장인데요. 오아시아 리조트 전용 수영장 한 곳 이외에도 자매 호텔에 4개 수영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는 빌리지 호텔 센토사, 디 아웃포스트 호텔, 더 베럭스 호텔 이렇게 3곳의 다른 자매 호텔과 부지, 시설을 공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운영 방식은 투숙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여러 리조트 체인들도 적용하고 있는 형태라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먼저 오아시아 리조트 전용 수영장은 본관과 팔라완 윙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담한 크기의 수영장이지만 푸른색 타일빛이 물에 비쳐서 그런지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아시아 리조트 투숙객만 이용 가능한 곳이라 여유롭고 조용해서 이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인생샷 필수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오아시아 리조트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리조트 바로 옆 빌리지 호텔의 수영장을 보여드릴게요. 빌리지 호텔 수영장은 오아시아 리조트에서 도보로 5분이면 이동 가능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계단식 구조의 넓은 수영장 부지가 눈을 사로잡는데요. 구불구불한 유선형 형태의 풀장 모양은 터키의 유명한 파묵칼레 지역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인피니티 풀이라 그런지 개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곳 수영장에 가면 수영을 하는 사람보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열심히 사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풀의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아이들과 같이 물놀이 하기에도 적당해 보였어요. 동남아 리조트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바로 조식이겠죠?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에 투숙하신다면 꼭 방문하셔야 할 조식당! 베드락 오리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리조트 본관 1층에 위치한 베드락 오리진은 세련된 느낌의 인테리어와 가구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레스토랑 바깥쪽 테라스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센토사 섬의 전경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베드락 오리진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조식이 알라카르트, 단품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총 9개 메뉴 중에 인당 1개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연박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일 다양한 메뉴를 먹어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았어요. 음료, 커피, 물은 셀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친환경과 웰니스라고 해요. 이러한 운영 방침은 이곳의 부대 시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웰니스 라운지에서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휴식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향과 허브티를 체험하거나 유해 성분이 없는 스프레이 제작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한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는 24시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중이라도 운동만큼은 빼먹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피트니스 브랜드의 샤넬이라고 알려져 있는 룰루레몬의 요가 매트를 대여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 주변과 싱가포르의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싱가포르는 잘 발달된 도시 인프라와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어트랙션 덕분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종 테마파크는 물론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본격 관광단지 센토사 섬, 머라이언 파크,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가득한 마리나 베이,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 현재를 맡고 있는 시내 지역, 그리고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만다이 지역까지 정말 많은 관광지 중에 꼭 가봐야 하는 곳만을 엄선했으니까요. 도움이 되는 싱가포르 여행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먼저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루지 앤 스카이라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함께 리조트에서 가장 가까운 어트랙션이 바로 이곳인데요.
리조트와 약 450m 떨어진 거리라서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리조트 바로 앞에 있는 모노레일 센토사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임비아 스테이션에서 바로 다음 정류장인 비치 스테이션역에 내려 3분 정도 걸어가면 입구를 볼 수 있어요. 루지는 일종의 무동력 카트로 바퀴와 핸드브레이크가 달린 썰매를 타고 경사진 언덕을 빠르게 내려오는 어트랙션입니다. 루지 특유의 스릴과 함께 센토사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달릴 수 있어서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고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즐길거리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탑승이 가능하지만 탑승 횟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요. 하나투어 홈페이지 기준으로 3회권의 가격은 약 3만 원대, 4회권의 가격은 약 4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3회권과 4회권의 가격 차이가 약 4천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3회권은 탑승을 시작하면서 연속으로 남은 횟수를 탑승해야 하는 반면에 4회권은 오후 4시 전까지라면 다른 시간대를 선택해 나누어서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루지 앤 스카이라이드에서 섬의 왼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센토사의 많은 해변 중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실로소 비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센토사 익스프레스의 종점인 비치 스테이션역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은 센토사 섬 안에서도 비교적 한적한 편이라서 해변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바들이 모여 있어 동남아 휴양지의 느낌을 만끽하기에 좋습니다. 항구 도시의 모습을 가진 싱가포르 안에서도 이런 해변은 오직 센토사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인들도 주말이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의 포토스팟은 실로소, 알파벳을 이용해 만든 조형물 앞입니다. 다들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니 기념사진 남기실 분들은 포토타임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번에는 섬의 동쪽인 센토사 코브라는 지역을 소개해드릴게요. 센토사 코브에는 고급 주택, 레스토랑, 요트 선착장이 있어서 겉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실제로도 싱가포르의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의 마린시티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코브 빌리지 역에서 하차를 하면 되는데요. 센토사 코브는 센토사 섬에서 요트 크루즈를 탑승할 수 있는 선착장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최대 20명까지 탈 수 있는 프라이빗 요트를 타고 센토사 섬과 본섬 해안을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되는데요. 마리나 베이 샌즈와 같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들을 먼 바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요트 탑승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대부분 오후 4시까지 탑승한다고 하니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이제 센토사 섬을 뒤로하고 싱가포르 본섬으로 올라가 볼게요. 본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관광지는 아무래도 마리나 베이 지역일 텐데요. 싱가포르 하면 떠오르는 많은 랜드마크와 관광지가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머라이언 파크는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인 머라이언상이 위치한 곳입니다. 머라이언상이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죠. 싱가포르를 방문했다면 한 번쯤은 방문해 사진을 찍는 기념사진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라이언상을 배경으로 물줄기와의 위치 차이를 이용해서 찍는 재밌는 사진이나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을 배경으로 찍는 기념사진이 SNS에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방문 전에 미리 이런 포즈로 찍어야지 생각해 놨다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라이언 파크에 갔다면 같이 들러야 할 곳들도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머라이언상 바로 뒤에 있는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시원한 커피와 함께 귀여운 머라이언 키링을 판매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키링은 싱가포르의 모든 스타벅스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눈에 보이면 바로 구매하세요. 그리고 공원 바로 뒤에 있는 플러튼 호텔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촬영지 중 하나로 최근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1928년에 오픈한 싱가포르의 유서 깊은 호텔이자 싱가포르의 역사를 담고 있는 헤리티지 건축물입니다. 특히 호텔 입구에는 싱가포르의 모든 길이 시작되는 도로 원표, 마일 제로 표지가 있어서 이곳의 역사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곳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3개의 고층 빌딩 위에 거대한 배가 올려진 디자인은 오픈 당시에도 화제였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죠. 마리나 베이 샌즈의 이 아이코닉한 디자인 탓에
머라이언 파크는 항상 이곳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으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머라이언 파크 쪽에서 바라보는 뷰가 마리나 베이샌즈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겠죠.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의 경우 1박 숙박비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최저가 1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비싸지만 호텔의 명성 그리고 투숙객만 이용 가능한 옥상의 인피니티 풀 때문에 항상 예약이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마리나 베이샌즈를 호텔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곳은 호텔은 물론 카지노, 컨벤션 센터, 대형 쇼핑몰 등이 함께 있는 거대한 복합시설에 가깝습니다. 꼭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마리나 베이샌즈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할게요. 먼저 스카이파크입니다. 마리나 베이샌즈 옥상의 거대한 배 안에서도 뱃머리 쪽에 자리한 전망대인데요. 인피니티 풀을 가지 않아도 마리나 베이 지역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호텔 56층에 위치한 전망대에 올라가려면 전용 입구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타워 3 입구 바깥쪽 샌즈 스카이파크로 내려가면 티켓 매표소와 연결됩니다. 이용 시간은 피크타임과 오프 피크타임 두 종류인데요. 피크타임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오프 피크타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하나투어 홈페이지 기준으로 피크타임 티켓의 가격은 약 3만 원대고요. 이 시간대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먼저 티켓을 구입하신 이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리나 베이샌즈를 즐기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대형 쇼핑몰인 샵스입니다. 일단 쇼핑몰 내부에 인공 운하가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정말 큰데요. 심지어 이 운하 위를 보트를 타고 돌아볼 수 있는 투어도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또한 각종 명품, 로컬 브랜드는 물론 레스토랑들이 입점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구경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물 위에 떠있는 특별 매장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애플 스토어가 이 특별 매장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바로 거대 열대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입니다. 싱가포르를 정원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일부로 조성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사실 정원이라기보다는 대형 식물 테마파크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방문해보면 식물을 주제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 넓이가 약 30만 평으로 우리나라 에버랜드와 비슷할 정도로 넓어서 전부 둘러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 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설 3가지만 대표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마리나 베이샌즈, 머라이언과 함께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징적인 건축물 슈퍼트리입니다. 굳이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슈퍼트리는 최대 50m에 달하는 높이를 자랑합니다. 가장 높은 나무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마리나 베이의 시원한 전망이 정말 일품이고요. 3개의 나무 중 2개의 나무를 연결하는 128m 길이의 산책로인 OCBC 스카이웨이는 새의 눈높이라고 알려진 지상 22m 높이에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을 걷다 보면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돼서 싱가포르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슈퍼트리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은 아무래도 주변이 어두워지는 밤 시간일 텐데요. 나무의 불빛이 환하게 점등되면서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쯤 빛과 소리를 이용한 라이트 앤 사운드 쇼, 우리에게는 슈퍼트리 쇼로 잘 알려진 공연이 시작됩니다. 약 15분 정도 진행되는 쇼를 본 느낌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번에는 2015년 세계 최대의 유리 온실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플라워돔을 소개할게요. 전체 넓이가 약 1.3 헥타르로 축구장 1.5배 정도 되는 넓은 온실의 플라워돔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있는 3개의 온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중해, 남아프리카, 캘리포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아열대 기후, 즉 고온다습한 싱가포르의 기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건조한 지역의 식물들을 볼 수 있어 신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걸로 잘 알려진 바오밥 나무, 3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폭포가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입니다. 총 35m의 인공산, 인공 폭포가 있는 이곳은 그 분위기가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배경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인지 24년 1월까지 영화 아바타와 협업해 해당 영화의 테마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공산 정상에 올라가 산을 끼고
둥글게 내려오는 트레킹 체험도 가능하고요. 인공산 사이에 놓인 구름다리도 인기가 많습니다. 산속 숲과 온실 외부의 빌딩 숲뷰가 교차해서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싱가포르 시내 지역 중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들인데요. 바로 차이나타운, 아랍스트리트, 하지레인, 리틀 인디아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동일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일정한 크기의 권역을 이루어 살던 것이 해당 지역의 이름으로 굳어져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차이나타운과 리틀 인디아의 경우 MRT역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정말 그 나라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주변 건물과 거리의 특색이 일반적인 싱가포르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차이나타운부터 리틀 인디아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 번에 다 돌아보게 되면 짧은 아시아 여행을 한 것 같다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싱가포르의 나이트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인 클라키도 놓칠 수 없는 시내 관광 포인트죠. 이곳에는 각종 레스토랑과 펍이 밀집해 있어서 평일과 주말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북적거리는 걸로 유명해요. 강변을 바라보며 분위기 있는 바에서 맥주를 마시기 딱 좋은 곳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일정을 계획하신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싱가포르의 명물인 리버 크루즈가 바로 이 클라키에서 출발하는데요. 클라키 센트럴에 위치한 선착장에서부터 보트키, 마리나 베이까지의 코스로 운영하는 유람선입니다. 시간대를 잘 맞춰 탑승하면 마리나 베이 샌즈의 레이저 쇼인 스펙트라 쇼를 선상에서 구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멀리 싱가포르 북부의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에서는 약 1시간 30분 거리로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고요. MRT 노스사우스 라인 카티브역에서 하차해 15분에 한 대씩 운영되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수도 있고,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랩 앱을 통해 택시를 불러 이동하는 방법도 많이들 고려하십니다. 택시는 특히 아동이나 어르신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시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센토사에서 만다이까지의 택시 요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대로 다소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가족여행의 경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곳이 싱가포르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 버드 파라다이스, 리버 원더스까지 총 4개의 체험형 동물 보호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 가족여행을 갔다 만다이의 시설 중 한 곳 이상은 반드시 방문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4개의 시설 중 2곳인 버드 파라다이스와 리버 원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버드 파라다이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를 테마로 한 시설인데요. 총 넓이 1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400여 종 3,500마리의 조류가 서식 중이라고 해요. 가장 유명하고 반응이 좋은 곳은 펭귄 코브, 펭귄 수족관입니다. 원통용 수족관을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구조고요. 관람을 마친 후에는 펭귄과 관련된 여러 굿즈를 살 수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펭귄 바오라는 펭귄 모양의 찐빵이 유명하니까요. 하나씩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야외 공연장에서는 새를 이용한 쇼, 윙스 오브 더 월드를 볼 수 있어요. 버드 파라다이스의 상징인 앵무새와 홍학 등 다양한 새무리와 조련사의 호흡을 보는 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바로 리버 원더스입니다. 미시시피강, 나일강, 양쯔강, 아마존강 등 세계 주요 강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특히 이곳의 아쿠아리움은 민물 수족관이라 바다의 모습을 재현한 일반적인 아쿠아리움과는 느낌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메콩강 자이언트 메기, 민물 거대 가오리 등 강에 서식하는 개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리버 원더스의 최고 인기 스타는 자이언트 판다 포레스트에 있는 판다 카이카이와 지아지아입니다. 판다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요? 우리나라의 푸바오도 그랬지만 이 두 녀석을 보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슈퍼스타가 머무르는 곳인 만큼 이곳에서의 소란스러운 행위나 플래시 터트리기 등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리버 원더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즐길거리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아마존 리버 퀘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에버랜드의 아마존 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시설인데요. 그러고 보니 이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점은 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즐기는 사파리라는 점인데요. 이동하면서 리버 원더스의 여러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고 코스 막판에는 약간의 스릴도 있답니다.
리버 원더스 입장료와는 별개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싱가포르의 맛집 폴더를 함께 열어볼게요. 지난 시간 싱가포르의 관광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싱가포르의 특징 중 하나로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싱가포르의 음식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예전부터 동서양의 허브라고 불리던 곳답게 싱가포르의 식문화는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영국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 음식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퓨전 요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엄청난 미식의 나라로도 유명한데요. 검색창에 싱가포르 미슐랭이라고만 검색해도 정말 많은 숫자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검색될 정도입니다. 음식에 진심이고 맛집 여행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어느 곳보다도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닐까 싶네요. 맨 먼저 소개해드릴 싱가포르의 맛집은 바로 송파 바쿠테입니다. 바쿠테는 중국 출신의 이민자들에 의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지역에 퍼진 음식인데요. 우리나라 음식 중 갈비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 갈비탕이 쇠고기를 쓰는 반면에 바쿠테는 돼지고기를 사용합니다. 송파 바쿠테는 이 바쿠테 음식점 중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미슐랭 가이드에서 선정한 빕 구르망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정될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어요. 싱가포르 안에서도 여러 지점이 있을 만큼 현지인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방문하게 되면 엄청난 대기줄에 놀라게 되지만 테이블 회전이 빠른 편이라 생각보다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QR코드로 메뉴판으로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라 편리하더라고요. 추천 메뉴는 바쿠테! 작은 사이즈는 8.8달러, 큰 사이즈는 11.2달러로 하나 기준 1만 원 언저리라고 보시면 돼요. 맛을 보면 짭짤하면서도 그 깔끔한 국물 맛이 한국인이라면 정말 싫어할 수 없는 맛입니다. 돼지고기도 비린 맛이 전혀 없이 담백하고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밖에도 청경채 볶음과 레몬티가 송파 바쿠테의 추천 메뉴고요. 특히 따뜻하고 짭짤한 바쿠테 국물을 마신 후에 맛보는 시원하고 상큼한 레몬티의 조화.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곳은 싱가포르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칠리 크랩 전문점 레드하우스 시푸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시푸드 레스토랑으로 에스플러네이드 몰, 클라키, 그랜드 콥슨 호텔 총 3개 지점이 운영 중인데요. 관광객들에게는 전보 시푸드 레스토랑이 유명하지만 현지인 방문 비율이 높은 곳은 바로 이 레드하우스라고 해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당연히 칠리 크랩. 그런데 가격이 와우, 무려 시가입니다. 100g당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되는데 시즌과 개 수열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마리에 대략 120달러 정도의 예산을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둘이 먹으면 많다고 느낄 정도로 양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맛은 모두가 아는 그 맛입니다. 탱탱한 게살과 칠리 소스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조화가 정말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칠리 크랩은 소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볶음밥이나 튀김빵을 별도로 주문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같은 해산물이지만 가성비가 좋은 맛집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새우국수 맛집인 블랑코 코트 프라운 미입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블랑코 싱가포르라고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후기가 뜰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요. 여행 예능 프로그램에도 몇 번 소개되어서 그런지 한국 여행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유명세답게 보통 어느 정도의 웨이팅은 감안하고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역사가 긴 노포라서 테이블이 작고 간격도 좁아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나눠서 앉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전보 새우국수로 가격은 12.8달러, 하나로 약 13,000원 정도입니다. 새우의 감칠맛, 짠맛, 단맛 모든 것들이 전부 극대화된 진한 새우탕 맛의 국수예요. 새우도 발라먹기 좋게 반으로 갈라져서 나오는 점도 좋았습니다. 면은 많이 익혀 살짝 풀어진 채로 나오기 때문에 쫄깃함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상큼한 라임 주스도 추천합니다. 1.75달러 정도로 한화 약 2,000원 정도의 가격이고요. 주문하면 바로 컵에 따라서 주십니다. 테이블 번호를 말하고 주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테이블 번호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카드나 페이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사전에 꼭 준비해주세요.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호커 센터입니다. 호커 센터는 싱가포르 독특한 먹거리 장터로
우리나라의 푸드코트와 유사한 시설이에요. 정부가 먹거리 노점상을 한 곳에 모아서 영업을 하게 한 것이 지금의 싱가포르의 대표 먹거리 문화로 정착한 경우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특성답게 중국식, 페라나칸, 인도식을 호커센터 한 곳에서 모두 맛볼 수 있어요. 락사, 치킨 라이스 등 싱가포르 대표 메뉴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메뉴당 5에서 7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만약 호커센터를 저녁에 방문하신다면 라우파삿 야시장 쪽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곳에는 호커센터 이외에도 그 유명한 사태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금융과 한복판이지만 저녁이 되면 포차거리로 바뀌는 개성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죠. 사태는 양념된 고기나 해산물을 꼬치에 꽂아서 구운 음식으로 중독성 있는 맛이 특징입니다. 달콤하고 굉장히 짭짤해요. 사태와 함께 곁들여 나오는 땅콩 소스를 찍어 먹으면 고소한 감칠맛이 배가 되니까 꼭 드셔보세요. 꼬치 10개에 보통 15달러 정도 하고 개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맥주와 함께 곁들이고 싶은 분들은 노점에서 직접 구매하셔도 되는데 맥주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편의점에서 맥주를 먼저 산 다음 사태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호커센터나 사태포차에서 음식을 구매하셨다면 라오파삿 야시장의 어느 테이블이든 자유롭게 앉아서 식사가 가능해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싱가포르의 또 다른 식문화로는 아침에 먹는 카야 토스트를 꼽을 수가 있어요. 카야잼이나 카야 토스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널리 알려져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코코넛과 달걀을 섞어 만든 카야잼을 구운 빵에 발라 먹는 걸 카야 토스트라고 하죠. 대표적인 브랜드로 야쿤 카야 토스트와 토스트박스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저는 이 중 토스트박스를 소개해 볼게요. 토스트박스는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 체인으로 여러 개의 지점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모닝 세트는 카야 토스트와 함께 커피 그리고 술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카야 토스트는 특유의 달달한 맛이 특징인데 다른 잼과는 다르게 설탕이 아닌 팜슈가를 사용해서 풍미가 강한 편입니다. 이 카야 토스트에 간장을 뿌려 양념한 술안을 찍어 먹는 게 포인트예요. 술안의 고소함과 카야 토스트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싱가포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디저트겠죠. 먼저 말레이식 빙수인 챈돌, 코코넛 밀크를 넣은 얼음 빙수에 판단 젤리와 팥을 넣어 만든 디저트입니다. 싱가포르에만 있는 건 아니고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널리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검은색 팥과 초록색 판단 젤리가 섞여 있어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맛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판단 젤리의 은은한 단맛 덕분에 의외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답니다. 워낙 대중적인 디저트라서 싱가포르 여행 중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저렴한 것은 2달러부터 유명 디저트 가게에서 판매하는 건 6달러까지도 간다고 하네요. 싱가포르는 예전부터 영국의 영향으로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만큼 싱가포르의 차와 커피 브랜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명품 티 브랜드인 TWG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 특유의 고급스러운 패키징과 향 때문에 싱가포르 여행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사는 게 가격은 약간은 유리하더라고요. 보통 많이들 구매하시는 15개의 티백 세트가 우리나라에서는 3만 원 중반인 반면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28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 커피계의 에르메스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바샤 커피도 싱가포르의 브랜드인 거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도 1호점이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오픈런을 하기도 했었다죠. 바샤 커피의 인기 비결은 한눈에 봐도 엄청 화려한 패키징에 있다고 하는데요. 케이스부터 쇼핑백까지 실제로 손에 쥐어보면 정말 명품을 산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12개 드립백 세트가 우리나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3만 원 후반에 판매하고 있는 반면 현지에서는 30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어요. 여기도 싱가포르 현지가 살짝 유리하네요. 지금까지 오아시아 리조트 센토사와 주변 관광지, 맛집 정보까지 폴더별로 정리한 알찬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공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싱가포르 여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지역의 호텔, 관광지, 그리고 맛집 정보 폴더들을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